부자는 운이 아니라 확률을 높입니다. 우리는 왜 늘 그때 샀어야 했는데를 말할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답을 합니다. 그 주식을 샀어야죠. 그때 투자했어야죠. 그 땅을 사뒀어야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강연장에서 이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청객들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못했던 건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든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후회하는 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선택은 현명했던 것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그 선택은 어리석었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도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이 자책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은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기회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20대든 4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를 되뇌고 있다면 먼저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후회를 붙잡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낙담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 교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에서 자랐는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1990년대 초 서울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발선은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인터넷 기업에 취직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운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건 오히려 더 비과학적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 연구들도 경제학 연구들도 같은 결론을 냅니다. 성공에는 재능과 노력 외에 타이밍과 환경, 즉 운의 요소가 반드시 개입한다고. 그러나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갈립니다. 운은 어쩔 수 없다며 멈추는 사람과 그렇다면 운이 올 확률을 내가 높이면 된다며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운을 기다리는 사람과 운이 올 확률을 높이는 사람. 둘 다 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결국 운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이 올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루틴, 즉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김경일 교수 본인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외부 강연을 나갈 때마다 한 가지 규칙을 지킵니다. 그 강연료의 10%를 그 강연을 요청한 기업의 주식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회사에 강연을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로 강연료의 10%를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그는 15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도 아닙니다. 수백 번입니다. 어떤 기업은 그 후 성장했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의 자산은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출난 분석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운은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수백 번의 반복은 그 이벤트를 만날 확률을 높입니다. 복권을 한 번 사면 당첨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복권을 1000장 사면 확률은 높아집니다. 물론 투자는 복권과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반복적인 행동이 단순히 확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능력을 만들고 능력은 결국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루틴에서 만들어진다고. 이 말의 무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능력은 재능이고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운이 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루틴을 만들면 되는구나. 지금부터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해도 금방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김경일 교수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심리부검이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사후에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건 단순히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망이었습니다. 무망은 절망과 다릅니다. 절망은 희망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건 아직 감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망은 다릅니다. 무망은 희망 자체를 상상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이 뭔지 더 이상 상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어떤 좋은 말도 어떤 기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나? 이 생각들이 무망의 언어입니다.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루틴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10%를 분리하는 행동도 15분을 투자하는 행동도 좋아하는 것을 찾는 행동도 모두 멈춥니다. 확률을 높이는 시도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빈곤입니다. 통장 잔고의 빈곤이 아니라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의 빈곤. 이 무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루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돈을 원할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김경일 교수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이다. 돈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아파도 병원비 걱정이 덜합니다. 부모님이 연락이 없어도 걱정이 조금 덜합니다. 이처럼 돈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각이 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추가적인 돈은 행복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준선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을 만들까요? 김경일 교수는 제목이 붙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자식과 여행을 가기 위한 돈, 오래 앓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돈,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위한 돈, 오랜 친구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한 돈. 목적이 붙는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목적 없이 그냥 쌓이는 돈은 행복의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더 많아져도 조금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을 것이 많아졌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많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십니까? 그 그림이 흐릿하다면 지금 당장 돈보다 그 그림을 먼저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향 없는 돈은 의욕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업이 망했거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경험.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뭔가 크게 바꿔야 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걸 해야 해. 김경일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큰 좌절일수록 큰 변화로 극복하려 한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다. 크게 넘어진 날 우리는 크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크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결심과 계획은 대부분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넘어진 사람에게는 그 거대한 변화를 감당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좌절한 날에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루틴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분 걸었습니다. 오늘 책 한 페이지 읽었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아끼고 그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악을 10분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이 쌓이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무망에서 벗어납니다. 작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루틴이 능력이 됩니다. 꾸준히 반복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어느 날 운이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30대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가 읽고 있다면 역시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을 미루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뿐입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10% 자동 분리 루틴. 김경일 교수가 강연료의 10%를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당신도 수입이 생길 때마다 5에서 10%를 자동으로 분리하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투자든 저축이든 자기계발이든 용처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반복 자체입니다. 이 루틴이 만드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나의 태도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한 몫을 떼어두는 태도. 이 태도가 몸에 배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5만원에서 5천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운은 준비된 구조 위에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 하루 15분 확률 올리기 루틴. 매일 15분, 돈과 연결된 공부나 기록을 하십시오. 경제 뉴스 한 꼭지 읽기, 오늘 소비 한 줄 기록하기, 관심 있는 분야 자료 검색하기. 이 중 어느 것이든 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보입니다. 부동산을 매일 15분 들여다보는 사람은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알아챕니다. 주식을 매일 조금씩 보는 사람은 의미 있는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지나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15분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1년 365일 쌓이면 90시간이 넘습니다. 90시간이면 무언가를 꽤 잘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 한 개 되찾기 루틴. 무망은 좋아하는 것을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게 됩니다. 매주 한 번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해보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오래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집어드십시오. 오랫동안 걷지 않았던 길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연락이 끊겼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그것을 꺼내보십시오. 이것이 돈 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연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느끼는 사람은 다음 날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루틴을 이어가게 합니다. 루틴이 이어지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쌓이면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살아온 시대도 만난 사람들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루틴을 만들고 반복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크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무망에서 벗어납니다.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아주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운이 올 확률을 매일 조금씩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오늘 수입의 10%를 따로 떼어 두십시오. 오늘 15분 동안 관심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좋아하는 것 하나를 다시 해보십시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루틴 위에 내려앉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루틴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하루 15분, 하루 한 페이지, 하루 한 가지. 온전히 나의 운을 위해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직도 망설이고만 계실 건가요?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